프리미엄 스마트 러닝 윌라.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GDP에서 제일 중요하고 2020년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부활을 시도하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1년에 3번 정도는 주요 해외 기업들을 갑니다. 주요 기업들을 방문해서 한국 기업들의 그 내년도 전망이랑 좀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만의 그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가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랑 많이 좀 리서치 서비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클라우드 회사들이랑 되게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편익을 좀 배려해 줄 정도로 2018년 4분기부터 메모리 가격이 하락이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친구들이 이제 가격 하락을 전망했던 그 폭대로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가격 인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20년에 이 친구들의 목소리를 좀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삼성, 하이닉스 고객들의 메모리 가격에 대한 기대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다행스럽게 내년 2분기부터는 가격 오르는 것에 대해서 디램 익스체인지에서도 좀 강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정도 가격이 하락했으면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알리바바든 이 정도 가격에서는 이제 자기들도 좀 흔쾌히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인정해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2020년에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강한 확신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코스피가 되게 지금 안 좋아요. 보시면 S&P랑 상당히 격차가 큰데 어제도 더 그렇죠. 사실은 미국은 별로 안 빠졌는데 한국이 더 빠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0년에는 좀 저는 차이가 많이 좁혀질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원년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4개 사업부, 예를 들어서 비메모리,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이 3가지가 메모리와 함께 좋아지는 원년이기 때문에 2020년에도 제가 봤을 때 최근에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다 많이 빠졌거든요. 아시겠지만 MSCI 리밸런싱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아람코라는 그런 사우디의 오일 회사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같은 이제 이머징이기 때문에 한국을 팔아서 그걸 살 총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밀린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도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다시 매력적인 수준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 IT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믿음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이제 5G가 됩니다. 2020년의 트리거는 5G입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미중 간에 어떤 합의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내년에도 경제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로스가 보이면 수급이라는 게 몰려버려요. 다 안 좋은데 하나가 좋잖아요. 그러면 오버슈팅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 산업을 잘 봐야 되는데 2020년은 어쨌든 5G 투자를 합니다. 4월부터 5G 서비스를 합니다. 중국은 11월부터 했고 한국은 4월 달부터 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기지국을 8만 개를 깔았습니다. SKT부터 U+까지. 중국은 차이나 모바일이 현재 5만 개 깔았고 내년까지 80만 개를 깝니다. 근데 이게 반도체가 그래 중요하냐 하면 바로 5G에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서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요. 먼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내년도의 전망 자체를 저희가 수요가 엄청 좋아진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에 5G 스마트폰이 많아져도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저희는 정체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고 태블릿은 요즘 사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유일하게 성장하는 게 서버입니다. 근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하냐고 얘기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은 14억 대 시장이고 서버는 1,300만 대 시장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1%가 안 돼요. 근데 메모리는 D램은 100배 더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똑같은 거죠. 1%도 안 되는데 메모리를 100배 더 쓰면 같은 시장인 거예요. 하나 더 고른다면 구글의 게이밍 클라우드 그리고 아마존의 게임온 이런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도 트리거가 됩니다. 저는 이 두 부분은 매크로가 안 좋아도 무조건 한다고 봐요. 왜? 한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메모리 가격은 오르고 5G 투자는 하고 게이밍 클라우드는 하기 때문에 2020년에 올해보다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하는 동네가 반도체라는 거, 그거는 꼭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는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크게 성장 안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스마트폰은 저는 수요는 정체될 거고, 다만 스마트폰도 이제 2022년부터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체 주기가 좀 짧아질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 뭐 24개월에 바꾸는 사람들이 지금 30개월에 한 번씩 바꾸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연히 2년 연속 출하량이 감소했는데 이제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서버가 우리 출하량 기준으로는 스마트폰의 1%밖에 안 되지만 용량으로는 100배 더 쓰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내년에 특히 중요한 거는 서버 중에서도 상당히 고용량 서버를 우리가 하이퍼스케일이라고 합니다. 하이퍼스케일이 원래 데이터 센터에 그 5,000대 이상 있으면 하이퍼스케일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보통 거기 들어가는 서버는 용량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쪽 시장이 한 10% 성장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대만에 왜냐하면 이걸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80% 공급하는데 제가 이 회사를 한 2번 갔는데 내년에 10% 성장을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주로 이제 서버가 360일 동안 잘 워킹되는지를 체크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켓시어가 80%고 또 수요를 3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데, 내년에 자기들이 이제 발주받은 오더를 미리 플랜을 받아보니까, 왜냐하면 독점하는 기업들은 미리 알려줘요. 우리 얼마만큼 사겠다는 거를. 내년에 뭐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한 10% 정도 자기한테 주는 오더는 는다고 보더라고요. 물량 기준으로. 그래서 2020년은 제가 봤을 때는 10% 정도 하이퍼스케일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일반 서버는 한 4% 성장해서 서버가 디맨드를 만드는 거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 디램 사이클,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차트를 보시면 우리 2019년이 메모리 시장이 2년보다는 나쁘죠. 지난 2년보다, 특히 작년보다는 완전히 안 좋고, 이제 그렇지만 그 2년 사이클이 뭐였나를 자세히 쳐다보면 100% 다 서버였습니다. 우리가 메모리라는 게, 디램이라는 게 보통 한 달에 한두 번씩 고정 가격을 계약을 해요. 스팟은 뭐 좀 투기적이에요. 현물 가격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하다가, 서버는 어느 시점부터 3개월 단위로 계약하다가 작년 3분기에는 6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누구는 1년 묵자고 그래요.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지금 한 달 단위로 계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 달 단위로 계약한다는 거는 삼성 하이닉스 재고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가격을 칩니다. 근데 이미 전 저점을 이탈했어요. 66%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삼성 SDS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15개가 있고요. 서버가 21만 대가 깔려 있어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2만 개에서 10만 개의 서버를 구축을 하는데요. 아마존은 최근에 보시면 배달 로봇 서비스 스카웃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은 스테디아라는 게이밍 클라우드 서비스를 했고, 또 게임온 서비스라는 아마존의 게이밍 클라우드,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 아주어라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1등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퍼블릭 클라우드 많은 회사도 있어요. 유럽의 OVH 클라우드처럼. 근데 얘들이 이제 1차 투자는 끝냈어요. 2차 투자는 어떤 모멘텀으로 할까?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차 사이클이었고요. 2차 사이클은 이제 저는 텔코, 5G 아까 인텔을 말씀드렸는데 텔코 사이클이 시작됐어요. 이게 아직은 뭐 기지국에, 과거에 우리가 LTE 기지국을 뜯어보면 데이터 센터 앞에 교환국까지는 서버가 전혀 한 대도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기지국의 역할이라는 게 RF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고 그걸 다시 RF 신호로 바꿔서 멀리 쏘아주는 거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기지국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지국에 저용량 서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분명히 5G에 대한 변곡점이 생긴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4세대 통신까지는 우리 가입자 땅과 관련된 쪽에는 서버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들어갑니다. 왜 그럼 들어가느냐? 클라우드는 분해서 시간 단위로 판단을 해요. 자, 자율주행차가 다니는데 분 단위로 판단하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요즘은 뭐 되게 많잖아요. 앞으로 뭐 플라잉카든 드론 택시든 많이 할 거예요. 리스판스 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단을 하라는 거죠. 기지국은 판단 안 해요. 바꿔만 줍니다.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서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건데
서버는 AI를 하는 거예요. 컴퓨팅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팅 서버가 기지국 단위에 들어가고 두 번째 효율적인 만구축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스테디움 어떤 운동장을 찍었다. 통으로 다 데이터를 다 보내줘야 돼요. 왜? 판단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트래픽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기지국에 서버가 있다. 필요한 데이터만 보내줍니다. 그래서 경제성과 적시 그 속도 때문에 경제성과 속도 때문에 엣지 컴퓨팅은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참여자들을 많이 높여줄 거예요. 두 번째 엔비디아가 이제 GPU 마켓시어 70%인 회사인데요. 과거에는 게임기에만 주로 들어갔는데 지금 뭐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자동차에도 들어가요. 자율주행차에도. 그래서 녹색으로 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막 여러 가지 반도체를 실장을 하는데 따로 실장하면 CPU나 GPU가 속도가 100이면 100이 다 안 나요. 과거에는 속도 둔화돼도 사람이 판단하니까 운전하다가 좀 잘 안 되면 말지. 스마트폰 쓰다가 불편하면 폰이 문제가 아니고 네트워크가 문제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결국은 이제 빨리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CPU, GPU가 이렇게 D램이랑 같이 패키지를 같이 해버립니다. 한국 IT는 D램이에요. 판단하고 인지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CPU 단에다가 D램을 왕창 달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터그라는 그런 실버 병원에 주로 왔다 갔다 하는 뭐 배달 로봇입니다. 의료기기랑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병원은 환자들한테 필요한 물품도 날라주고 있고 이게 피자 배달 로봇이에요. 뭐 도미노 피자에서 하고 있고 지금 뭐 유럽하고 뉴질랜드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카메라 레이더가 12개씩 들어가요. 그리고 빨리 판단해야지 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D램이 16기가가 들어가요. 스마트폰 16기가 D램 쓰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직까지 탑재한 적이 없으니까. 내년에 있습니다. 갤럭시 S11 플러스 한국 모델은 16기가를 답니다. 뭐 이유는 뭐 카메라를 많이 달아서 그런데 어쨌든 그 카메라 스마트폰보다도 훨씬 많은 D램을 달아요. 그래서 이 메가 트렌드는 절대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이게 삼성이 공개했던 노버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D램을 많이 달고요. 뭐 한 10기가 이상은 달았다고 제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향후에는 이제 청소까지 할 거고 혈압까지 잽니다. 이런 제품들 뭐 되게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반도체 시간이니까 딱 보면 좋아질 건 2차 전지 좋아질 것 같죠. 딱 스스로 다니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D램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레이더 카메라가 있으면 CPU랑 같이 연동하면서 빨리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지국 투자도 아까 기지국에 서버가 다 들어가는 이유도 되고 서버 D램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동하는 제품이니까 저저력을 구현해야 되니까 이 D램은 대부분 다 모바일 D램이에요. D램의 시대는 올해보다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D램이 레벨 1, 2가 8기가를 다는데 이제 레벨 5가 되면 74기가. 레벨 5 스스로 우리 운전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 시점 되면 74기가의 D램을 단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이제 카메라 레이더가 자동차에 각각 한 10몇 개씩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맵에서만 이게 가능하고 아주 제한된 공간에서만 적용이 가능했던 건데 이제는 오픈 시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게 보시면 고용량 서버 비중이 앞으로 더 올라간다. 그래서 2020년에는 전체 서버 D램의 한 78%를 이 고용량 서버가 소비할 거다. 뭐 그런 내용이고. 제가 그래서 1차 사이클은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클, 2차 사이클은 엣지 컴퓨팅 사이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게이밍 클라우드인데 지금 구글이 지금 20개 도시에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향후에 15개를 더 짓는데 그 계기가 다 게이밍 클라우드더라고요. 물론 뭐 사람들이 뭐 게임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 서울에도 이제 드디어 구글이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짓습니다. 제가 서버 D램을 왜 강조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가 하면요. 내년에 수요가 여기서 거의 나오기 때문에 D램의 디맨드 수요의 견인은 서버가 2020년에 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한국 반도체는 D램입니다. 낸드 필요 없어요. 그건 좋아지면 더 좋은 고마운 거고요. 근데 그 D램의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죠. 두 번째는 이제 출하량인데 어쨌든 2020년은 그 D램 중에서도 서버 D램만 보시면 돼요. 모바일 D램 좋으면 고마운 거고요. PC D램 좋으면 정말 고마운 거고. 근데 뭐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좋아질 거는 서버 D램인데 어쨌든 서버 D램이 전체 D램 출하량의 한 35%. 향후에는 서버 D램이 이제는 거의 50%까지 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텔이 CPU를 이제 가격을 한 15% 인하를 했습니다. AMD가 마켓셔가 올라와서. 근데 최근에 또 삼성전자한테 인텔이 CPU 파운드리를 줬죠.
노트북용 CPU고요. 서버 쪽은 안 좋습니다. 노트북은 지금 공급이 되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얘기고 삼성 뭐 파운드리한테는 좋은 건데 어쨌든 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삼성의 비메모리의 경쟁자는 현재 인텔은 아니에요. 그건 협력자일 수 있고 경쟁자는 공정에서는 TSMC고 제품에서는 소니하고 퀄컴입니다. 거기에서 왜냐하면 걔들이 확실히 1등이기 때문에 걔들을 얼마만큼 뺏어오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낸드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오히려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봐요. 삼성이 그럴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저는 2등인데 기술은 돼요. 그러니까 1등을 견제하려는 그런 층들을 잘 기술로서 만족시키면 저는 어느 시점에 상당 부분은 좀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모바일 디램은 이제 제가 요 하나만 좀 얘기 드릴게요. 2020년에 5G 기지국 투자는 많은데 5G 스마트폰은 많으면 3억 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G 스마트폰을 팔면 팔수록 그 적자가 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LG전자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5G는 원재료비가 무지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모뎀하고 AP만 100불이 올라가요. 아니, 그러니까 50불이 올라가요. 모뎀하고 지금 우리 AP라고 뭐 스냅드래곤, 뭐 엑시노스 이런 게 지금 한 LTE는 50불입니다. 원재료비가. 5G는 100불이에요. 그래서 원재료비가 올라가죠. 그리고 5G니까 D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DDR4보다 DDR5를 답니다. 5G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비가 거의 모뎀하고 이것만 50불 올라가고 나머지 또 카메라도 쿼드로플 바꾸고 D램도 DDR5로 바꾸고 그러면 원가가 100불이 올라가요. 원재료비가 100불 올라가면 소비자 가격이 200불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원가는 올랐지만 가격이 올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머지 부품 단가는 많이 후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이나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지금. 자, 하웨이라는 회사가 있죠. 하웨이가 지금 스마트폰이 작년에 2억대, 올해 2억 4천만 대를 파는데 중국에서는 뭐 애국심 마케팅 때문에 마켓시어가 50%까지 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수출 물량은 뭐 수직으로 하락을 합니다. 6천만 대가 상반기에 4천만 대예요. 하반기 2천만 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구글 OS가 신제품에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가 안 달려요. 중국은 원래 유튜브 안 되니까 상관이 없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하웨이를 최근에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한 1,000만 대 정도 봅니다. 그래서 하웨이 물량 빠지는 게 이제는 내년에 중국 마켓시어 55% 가정이에요. 2억 1,000만 대가. 그래서 이 상은 좀 무리일 것 같고 그래서 하웨이는 물량이 빠집니다. 그리고 수출 물량이 5천만 대 빠지는 거는 누가 가져갈까요? 삼성하고 애플이 가져갈 겁니다. LG전자가 가져간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여튼 뭐 LG가 많이 다운사이징을 해서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게 이제 갤럭시 폴드입니다. 내년에 갤럭시 폴드는 500만 대 정도 판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1,000만 대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부품 기준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수율이 이 제품이 50%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500만 대를 만든 이 제품만 만든다면 1,000만 대 부품이 필요할 수 있겠죠. 갤럭시 폴드도 뭐 비싸긴 한데 내년에 가격 조금만 낮추면 생각보다 팔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프리미엄 제품들이 매출 비중이 올라가서 스마트폰이 올해 한 뭐 9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다가 2022년에 한 17조 정도까지 이익이 증가할 수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제 다시 6조 이상 영업이익이 나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G 때문에 다른 원가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낸드 가격을 당연히 오른다고 저희도 보는데 올라가는 폭은 별로 안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낸드 쪽은 그냥 내년까지는 메인은 아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낸드 적자를 얼마나 빨리 줄이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2년까지 메모리 이익은 좋아진다. 그래서 내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좋아지는 시기인 거는 분명하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TSMC를 비교해 보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게 삼성 TSMC의 매출액입니다. 342억 불. 삼성전자 100억 불이 좀 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7%, 10% 좀 넘어요. TSMC가 최근에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을 초월했습니다. 변동성이 좀 적은 회사예요. 마켓시어 50%고 영업이익률도 항상 30% 초반에서 중반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변동성이 적어서 이런 기업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변동성이 큰 기업들도 또 그만의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벌게 해주니까. 근데 어쨌든 삼성도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TSMC하고 삼성전자만 EUV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성에 EUV 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은 롱텀하게는 낸드는 중국, D램은 평택,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메모리 이렇게 보시면 물론 일부 조금 조정은 있겠지만 큰 그림은 평택은 D램, 중국은 낸드. 근데 중국에서 다 낸드 만들면 불안하니까 평택에서도 만드는 거고 나머지는 다 비메모리로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합니다 지금. 그리고 2030년에 세계 1등을 꿈꾸고 있습니다. 1등까지는 안 하고 1등에 육박만 해도 엄청난 실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10조 좀 넘는 매출이지만 2022년에 20조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럼 이때 마진이 얼마나 올라가느냐는 이제 설비 투자에 달려 있고요. 설비 투자를 아주 무의식하게 하면 마진이 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감가상각비 때문에.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보면 메모리 투자 별로 안 해요. 근데도 출하량이 엄청 늘어요. 삼성 SDS가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스마트 팩토리. 왜냐하면 D램도 모바일, 서버, 그래픽, PC 여러 개의 제품이 과거에 그 라인 변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요즘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IT 솔루션이 제조업체 생산성에도 효율성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지금 현재 경쟁하는 데는 TSMC하고 두 개밖에 없고 3위 회사가 글로벌 파운더리인데 자기는 안 한다고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 나 살래? 삼성은 안 사죠. 그리고 제가 대만의 UMC라는 회사도 자기들은 그건 신의 영역이라서 자기들은 만들 계획이 없대요. EUV 쪽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독점하면 거래선이 그렇죠. 일단 가격 안 깎아주니까 되게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하웨이가 내년에 5G 모뎀 칩을 TSMC한테 1억 5천만 개 달라 했는데 TSMC가 한 1억 2천만 개밖에 못 주겠다. 그리고 비싸게 사라. 그러니까 삼성한테는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웨이랑 삼성은 또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TSMC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고객들한테 되게 좀 무례해요, 사실은. 그래서 삼성전자를 찾을 가능성이 있는데 가면 삼성은 공정은 좋아요. 다만 이제 제품이 또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제품이 있습니다. 첫째가 모뎀이 있습니다. 5G 모뎀이 있고, 자 아까 제가 모뎀하고 AP 요즘 보통 일체형을 많이 하니까 5G 기준으로 100불입니다. 원가가 50불이 100불이 돼요. 삼성은 이제 5G 모뎀 LTE 모뎀은 거의 나간 게 없어요. 근데 5G 모뎀은 이제 한 70불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삼성한테 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5G가 속도가 느려도 뭔가 성능이 떨어져도 네트워크 문제라고 생각해요. 모뎀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5G 모뎀도 저렴하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미지 센서인데요. 이미지 센서는 이제 중국 기업들 보면 40메가예요. 저도 아이폰이 12메가, 갤럭시 노트가 16메가예요. 후면 카메라가 사진 찍으면 깨끗하죠. 확장하면 화질이 좀 흐릿해지죠. 중국 기업들 카메라 찍으면 화질이 깨끗해요. 근데 이 샤오미에 들어가는 이 제품들은 다 삼성이 공급해요. 이미지 센서를.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안 하고 남은 그렇게 줘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하면 이제 인덕션이 나와야죠. 그래서 스마트폰 후면이. 그래서 이제 이미지 센서는 28나노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되게 해상도를 높이려면 이미지 센서 사이즈가 무지 커져요. 그리고 이게 렌즈도 같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5배 줌으로 하려면 카메라 모듈이 너무 불뚝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썼고요. 내년에 나오는 갤럭시 S11의 가장 큰 특징은 카메라가 108메가, 그리고 S11E랑 S11은 64메가. 그래서 16메가보다는 훨씬 크죠. 왜? 카메라 해상도가 좋으면 그냥 스마트폰 볼 때야 좀 좋지만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TV에서 봐도 돼요. 그래도 해상도가 좋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2020년은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일본의 소니가 시장 점유율 1등입니다. 마켓이요 51%입니다. 그리고 공장을 막 짓고 있어요. 삼성 이미지 센서 마켓이 20%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무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는 이미 중국 기업에 많이 주고 있어요. 이제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 스마트폰이 탑재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 2, 3조씩 올라가는 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하게 보면 이 모뎀, 5G 모뎀 그리고 이미지 센서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 매출액, 시스템 반도체 매출액이 미메모리 매출액이 한 20조는 갈 것 같아요. 2022년까지. 그리고 TSMC를 이기려면 매출액이
TSMC가 작년에 36조니까 40조 넘어야 되겠죠. 2030년까지. 그러니까 내년에 최소한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점점점 좋아집니다. 네 사업부가 조금씩 다 좋아져요. 뭐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가는데 폴더블은 2021년까지는 삼성이 다른 데 안 줄 거거든요. 디스플레이 자체를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삼성만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저 제품에 대해서 폴더블에 대해서는 2022년 하반기에는 애플에 좀 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좋아지는 거죠. 디스플레이도 좋아지고 삼성 IM도 좋아지고 시스템 반도체는 이미지 센서든 모뎀이든 다 좋아지는 그림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가지가 다 좋아하는 원년이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윌라